11기동 사단이 강원도 홍천에서 올해 사단 내 첫 혹한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장병 370여 명과 궤도 장비 50여 대가 투입돼 정예화된 전투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용 이동식 발사대인 텔과 이에 탑재할 미사일 배치를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탄도미사일 작전 배치 준비를 위한 정황이 식별됨에 따라 한미 공조하에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제1기 과학기술 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는 이공계 전공자가 군복무 기간 동안 경력 단절 없이 국방부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 시간부 공격!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강원도 내륙 지역에는 한파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강원도 홍천에서는 육군 11기동 사단 장병들이 하나된 전투의지를 불태우며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눈 덮인 깊은 산속 K-21 장갑차가 우렁찬 엔진음을 내며 기동합니다. 적의 기계화 부대를 식별하자 지체 없이 사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현 시간부 공격! 호성과 함께 발사된 40mm 포탄이 표적을 뚫고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움직이는 표적도 정확히 명중합니다. 육군 11기동사단 투호대대는 지난 6일부터 올해 사단 내 첫 혹한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소부대 전투도 이뤄집니다. 장갑차에서 하차한 장병들, 매서운 눈빛으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대항군이 기습 공격을 시도하지만 신속한 대응 사격으로 적을 제압합니다. 강원도 곳곳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곳 훈련장은 한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투호대대 장병들은 극한의 추위를 극복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에는 370여 명의 장병과 궤도 장비 50여 대가 투입됐으며 혹한 속에서 정예화된 전투 능력을 구비하고 조건 반사적인 전투 행동을 체득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우리 투호대대는 싸워야 할 적을 제대로 알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혹한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화된 전투 능력을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일즈 장비 덕분에 실제 전장처럼 긴장감을 유지한 채 훈련에 임할 수 있었고 전투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곰입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발사한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8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또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군의 즉각적 위협이 된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동맹국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January 6th launch of an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in direct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유엔 안보리는 이번 미사일 발사 배후에 첨단 기술을 이전하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절실한 가운데 핵 위협이 잠재적으로 강화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용 이동식 발사대인 텔과 여기 탑재할 미사일 배치를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탑재 이동식 발사대 250여 대의 배치 동향과 관련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탄도미사일 작전 배치 준비를 위한 정황이 식별되고 있어 한미 공조화에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답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포함해서 다양한 군사적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북한 노동신문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이 진행됐다면서 이동식 발사 차량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250여 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실전 배치 움직임은 없었다는 우리 측 판단에서 5달이 지나는 동안 북한이 차량에 실어 운용할 미사일 확보에 진전을 이뤘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군 수뇌부 회의를 매년 1월마다 개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나토 군 수뇌부 회의인 국방총장 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9일 합참에 따르면 올해는 국내 상황이 어수선해지면서 우리 군은 나토 측 초청을 받은 뒤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최근 나토 군사위원장과 김명수 합참의장의 통화 이후 참석이 결정됐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다 러북 간 군사 밀착이 심화하는 만큼 고위급 군사 외교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최근 롯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과 공조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이 세계 평화의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합참에선 손정환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브뤼셀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이틀 동안 의장 대리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파트너국들과 각 지역의 전략적 안보 상황과 협력 증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또 미국을 대신해 나토가 주도하기로 합의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과 훈련 담당 기구의 점검 등 전반적인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방안도 다루어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자국민을 희생시킨 피 묻은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이 핵 야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 묻은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보여준 사례라면서 정권을 위한 자금과 군사 기술을 받기 위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world's most isolated and impoverished regime, under stringent Security Council sanctions, is increasingly having an access to a high-end dual-use technology and material, as the DPRK is intensifying its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도로시 셰이 주 유엔 미국 차석 대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 장비와 기술 등을 받아 혜택을 얻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is launch, as well as each of the over 100 ballistic missile launches it has carried out since the beginning of 2022, is a flagrant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Each test informs the DPRK of its capability gaps and allows Pyongyang to further advance its weapons programs. 이에 대해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주장엔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한미일이 군사훈련으로 북한을 도발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방력 개발 계획의 하나라며 전략적 억제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법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 발표를 기만이라고 분석한 가운데 북한이 주장한 내용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북한군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1,500km 개선의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이 탐지, 공개한 북한 미사일의 궤적대로 1,500km를 날아갔다면 일본 홋카이도 인근에 도달하게 됩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미사일이 일본 본토나 영해에 탄착했다는 것이지만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인 변칙 기동을 보여주는 2차 정점 고도도 지난해 4월 발사 대비 발전한 듯이 발표했지만 한미일 정보자산으로 탐지한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금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던 발사들이 일반 탄도미사일과 같은 평범한 포물선 궤도로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회피의 핵심 기능인 변칙 기동으로 인한 2차 정점 고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에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지만 한미 동맹의 요격 체계를 회피할 만한 수준의 어떤 고도화된 변칙 기동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하기는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이번 북한의 IRBM 도발에 또 반영됐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두 연구위원은 북한의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기술 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단 군사정찰위성 고도화에 제한적, 선택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러북 군사협력이 장기화, 고도화될수록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향후 대규모 파병 및 또 파병의 장기화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어떤 변칙, 비행 기술과 그리고 관련 데이터 등을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자포리자를 유도폭탄으로 공격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자포리자 군사행정청장은 현지 시간 8일 오후 러시아군이 주거 지역에 유도폭탄 2발을 투하해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번 공격으로 아파트와 산업시설 등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이 자국의 핵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대규모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현지 시간 8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나탄즈 핵시설에서 영량 1403이라는 대규모 워게임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은 이번 훈련에서 자폭 무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새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또 공중에 있는 표적 30개와 교전하고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를 요격하는 훈련도 했다고 프레스TV가 전했습니다. 이란이 대규모 훈련을 진행한 배경에는 핵무기 개발 의심을 받고 있는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가능성 고조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군 매체는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기회가 왔다는 분석을, 미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의 예방적 공습 검토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미가 오늘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결은 양국 기관이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한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이며 제3국으로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체결로 양국 핵심 원전 기업이 팀 코러스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번 MOU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과 안보, 안전 조치 등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부터
제1기 과학기술 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군 복무 기간 동안 경력 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해는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할 우수 인재를 보다 활발히 발굴하기 위해 모집 범위를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하고 관련 모집을 바로 진행합니다. 오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1기 과학기술 전문사관 석사 후보생 선발에 들어가서입니다. 전국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2025년 3월 1학기 재학생 또는 2025년 9월 2학기 복학 예정자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계열은 기계항공, 전기전자 컴퓨터, 기타 이공계 및 자연계열 분야며 모집 인원은 25명 이내입니다. 지원서는 과학기술 전문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 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우트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인데요.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과기사관 제도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분들께서 이 제도에 알고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8주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방기관에서 3년간 복무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 올해는 더 좋아집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번 경제야 군대 가자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병 내일 준비 적금. 혜택이 좋아서 병역 의무 이행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일단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가입 대상은 병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현역,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입니다. 2024년 기준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각 복무기간만큼 급여로 월 최대 4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돈을 2배로 불려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요. 육군 복무 중인 청년이 월 40만 원을 18개월간 낼 경우 원금 720만 원의 이자 5%인 28만 5천 원, 그리고 원금의 100%인 정부 매칭 지원금 720만 원까지 더하면 총 1,468만 원의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2배로 불려주는 건데요.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군장병이 전역 후 만기 해지하면 적금 납부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국가가 지원해서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올해부터는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올해부터는 납부 금액과 정부 지원금 한도가 기존보다 15만 원 더 늘어난 월 55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장병 개인이 전역 시 모을 수 있는 돈은 2천만 원 이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럼 꽤 큰 돈을 저축할 수 있겠네요. 이 돈들은 전역 후에 학업이나 독립, 취창업 등에 좀 값지게 쓰이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지난해 9월부터 바뀐 개선점이 있다면서요? 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는 이 만기 수령액을 또 다른 장병 혜택 통장인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사회로 내딛는 발걸음을 더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굉장히 다양한 점들이 개선됐네요. 이제는 장병 필수 적금이라고 불리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31 보병사단은 8일 신병교육대대에서 새해 첫 신병교육 훈련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서용 작전 부사단장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지난해 11월 입영해 사격과 각계 전투 등 6주간 교육과정을 마친 87명의 신병과 300여 명의 가족, 친지 등이 참석해 정예 육군용사로 거듭난 신병들을 축하했습니다. 서해 최전방을 지키는 해병대 연평부대는 8일부터 이틀간 연평도 일대에서 적침투 무인기 등 국지도발에 대비한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동조치 능력 향상을 위한 이번 훈련은 도서 주민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현장 합동 전력의 통합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제구대대는 지난 6일부터 닷새간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 훈련장에서 혹한기 K-21 보병 전투 차량 전투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mm 실 주포를 발사하는 이번 사격으로 부대는 굳건한 군사 대비 태세와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1월 9일) 기상정보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체감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져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한 충청과 호남 서해안 지역으로는 강설이 이어지겠으며 내륙에는 1에서 최대 5cm, 해안은 10에서 최대 3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과 산악 지역으로는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유사하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서해안과 동해상으로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철원 영하 21도 등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매우 춥겠습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부산 1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낮은 기온으로 일몰 이후 전방 지역 지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으며 전 지역에서 저음고, 강풍, 해안 산악에서 강풍으로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또한 전해상의 높은 파고로 인해 해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11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지속적으로 남하하는 한기로 한파가 예상되며 지형성 강수로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12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되며 13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14일에는 북쪽골 영향으로 남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오전 중 한 차례 눈이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일은 다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